먼저 성일종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 공공공을 세우는 선거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선진 국가잖아요. 기적을 만든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보다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은 DJ 대통령 또 YS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한 아주 상징성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업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지만 또 이룩 하셨지만 검소함이나 또 검약 이런 것들에 대한 청렴 이런 게 상징성으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네. 국가의 그 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 의원님 지금 힌트 먼저 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힌트를 엄청 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선은 맞추시면 좋은데 국민의힘의 네. 땡땡땡을 국민의 땡땡땡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데 땡땡땡 정답. 정답.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다.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다. 이 앞에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딩동댕. 딩동댕. 진짜요? 역시 제가 방송을 다니니까 네. 제 머릿속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오. 지금 다 그냥 오히려 당황하셨는데요. 지금 정답 맞추시고. 네, 저도 정답 놀랐어요.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네. 하던데. 그럼요. 네. 지금 저도 놀랐어요. 연구를 엄청 하고 왔네요 우리 김 기자님. 아니요, 뭐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게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소위 친위 구테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고 국민의 심판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까지 왔는데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막 터지고 계엄이 터지고 내란이 막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자존심, 선진국까지 갔던 자존심이 한꺼번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선거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네. 성일종 의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저희가 약간 이제 중단하고 답을 먼저 맞췄는데 이어서 이제 이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김성환 의원님이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국민들 상처드린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누구도 계엄을 옹호하거나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 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단 말이죠. 그럼 미래로 가는 선거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는 거지.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유럽을 방문했을 때 DJ 대통령, YS 대통령이 갔었을 때 그 대접을 봐보세요. 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에 대한 레스펙트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러한 이력을 충분히 갖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서 존경을 받는 것은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선거는 미래를 하는 건데 따져보는 건데 또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건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외국에 나가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 그러냐? 이재명 참 이 방송이어서 참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숱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쌍욕에서부터, 그지요? 조폭을 변호해 선거부터 검사 사칭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범죄의 혐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과 사범이에요. 이 검사 사칭에서부터. 응?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도 선거법도 유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보낸 거예요. 무죄였으면 결론을 냈겠지요. 아니라고. 자, 그런데 12개 혐의에 8개, 5개 재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러한 후보가 외국에 나갔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 나가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워낙 뭐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마화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뭐 대장동에 그분이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이 뭐 엄청난 금액을 뭐 뒷돈을 받았네 뭐 이런 마타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소위 정치검찰을 통해서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아 이재명에 대한 그런 악마화가 이게 사실과 다르네. 그리고 이제 소위 전과 사범도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네.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무슨 비리를 혹은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소위 성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생긴 일이네.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명이 전 국민적인 이 상당한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생각보다 저는 매우 현명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성일재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 이제는 사리 분별을 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대한민국 국격에 훼손되지 않게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본부장했던 인서병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여기에 로비스트로 아시아 디벨롭멘트인가 그래서 여기에 로비스트로 고용돼 가지고요. 백몇십억을 받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몇십억을 70억인가 얼마를 받고 나머지 못 받아 가지고 소송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대법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징금 70억인가를 냈고 맞았고 실형을 지금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봐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고 전영수 씨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성남시부터 모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가셨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하고 유서를 남겼어요. 김문기 같은 경우는 단군 이래 최대 훌륭한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대장동의 실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아주 최고 핵심이었어요. 요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 때 직접 뽑은 사장이에요. 최측근들이 다 세상을 뜨고 도합 7명이 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뭐 세상을 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비서가 이런 일 하나 연루돼 가지고 우리한테 유서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을 비롯한 이것도 저희 당이 제기한 게 아니고 3년 전에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을 한 건데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회자님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경선 마무리만 과정에서, 하고 네, 의제 제기된 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네.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네. 이제 저희 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이 윤석열 당시 후보 또 대통령 돼서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뒷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에 여러 분이 거론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 검찰 또 뭐 판사 이런 분들이 다 거론이 됐는데 그분들이 모두 국민의힘과 연관이 되는 분들이 이 소위 50억 클럽의 멤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맡아도만 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덮어 씌우는 것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민적 신임을 잃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악마화하려고 했던 그런 그 방법만 유지하다 보니까
오늘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된 거 아닌가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네. 이제 미래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판도라 상자 열고 이렇게 시작부터 열띠게 토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각 당의 이 중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되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 후보들이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좌파를 다 해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것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40의 도전입니다.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민생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40대 젊은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첫 일정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광화문이 이 민주주의의 성지의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을 때 광화문에 수백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소위 촛불을 들고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8년 후에 그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뀌어서 헌법재판소 앞에 거의 매일 그 응원의 물결이 있으면서 이 빛의 혁명을 이뤄냈던 것도 광화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아마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복 입으려고 하는데 안에 하얀색 방탄복이 네. 눈에 띄더라고요. 네. 보니까 카메라에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던데 일부러 그냥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테러 위협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눈에 띈 거는요. 이제 그동안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이제 오늘이 선거운동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운동복과 운동화를 갈아 신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옛날에는 그 방탄복이 까만색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넥타이를 입거나 속에 뭐 옷을 입더라도 그 까만 그 방탄복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하얀색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방탄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네. 잘 모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까만 방탄복보다는 하얀 방탄복이 좀 더 어울리더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 의원님 이렇게 그 방탄복을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준다면 이 테러 위협을 좀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광화문 선택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건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극 체제에서 민주적인 이게 운영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학살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에 계승하겠다라고는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와 닿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탄복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야 후보 누구를 막론하고
후보가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특별히 경호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러한 신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해서 색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부풀린다고도 저는 그런 생각하시는 느낌이 거예요?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심리적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 옛날 가덕도 공항에서 이렇게 칼을 좀 맞으셨잖아요. 정말 잘못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복귀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는 고도의 심리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그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많은 언론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언론을 좀 까다롭고 이 여러 가지 질문이 힘든 게 많잖아요. 이거를 좀 따돌리기 위한 어떤 연막 전술이 아닌가 하나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피해갈 왜냐하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말 못할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뭐 탄핵에서부터 이 법에서 법을 지금 현재 위인 설법을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정말 험난했습니다.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1월 2일 날 부산에서 일종의 이제 괴한에 의해 가지고 네, 부산 가덕도 가셨을 때.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1cm만 더 들어갔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후보를 법으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는 조희대 이 대법원이 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비고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실제로 일종의 테러, 일종의 이 총기 혹은 폭약에 의한 테러 이게 가장 걱정된다는 얘기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저 일반 주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그 일종의 선거운동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트럼프처럼 피습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장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경찰과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7건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러시아에서 뭐 소총이 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과 국정원 등에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오직 그 저는 뭐 국민의힘이 다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노력만 해왔기 때문에 또 여전히 그런 세력,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걱정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참 많다.